졸리면 나가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날 보고 있는 거 맞아요? 오늘 초점을 좀 더 확실하게. 자, 1번부터 분석하겠습니다. 얘들아, 이 지문은 유가에 대한 얘기예요. 기름값. 기름값이 내려가고 올라갔을 때 세계 정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low oil prices are a good thing. 아, 낮은 유가는 good thing이구나. good thing이야. 좋은 거래, 얘들아. 낮은 유가. 기름값이 떨어지는 거. 기름값이 떨어지는 낮은 유가. 얘들아, 제대로 잘 폈지? 유가는 기름값을 말하는 거죠. 석유값. 낮은 유가는 좋은 것입니다. 그럼 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왜냐면요, 그것은 means lower energy cost of production for the majority of industries, not least, and least 아닙니다. not least, the automobile and the logistics industries. 아, 기름값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들. 뭐가 있어요? 자동차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물류업체. 얘들아, 쿠팡. 이런 애들 자동차 없으면 새벽에 배송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름값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물류관리 산업들. at least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적어도, 최소한이란 뜻이고요. 여기서 있는 not least는 특히나, 무엇보다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굳이 바꾸자면 especially 뭐 이런 부사로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쉬워서 그건 쓰지 않을게요. 특히 무엇보다도 at least 아니라고요. not least라고요. 전치사로 인한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겠지. at이냐 아니면 여기다 부정 not이냐, 그지? 제대로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대다수 산업의 생산을 위한 에너지, 더 낮은 에너지 비용을 의미한대요. 유가가 떨어지고 유가가 싸지는 거, 그지? 낮은 유가는 결국엔 더 낮은 에너지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뭐에 대한? 생산에 대한. 대다수 산업인데요. 특히나 자동차 산업이나 혹은 물류관리 산업처럼 이렇게 산업에 대한 생산에 더 낮은 에너지 비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진다는 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낮은 유가는 그러니까 첫 번째, 더 낮은 에너지 비용. 그지? 에너지 비용 절감이네요. 맞아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낮은 유가는 1번 뭐라고요? 에너지 비용 절감. 더 낮은 에너지 비용이니까요. 에너지 비용 절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치? 낮은 유가는 첫 번째 뭐가 좋은데 good things 중에 하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특히나 어떤 에너지? 생산에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이 되겠죠. 괜찮지? 생산에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나 자동차나 물류관리 산업에 포함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아, 낮은 유가가 그렇게 좋은 거구나. 낮은 유가는 결국 좋은 것이다. 낮은 유가는 좋아요. 왜요? 이런 이유 때문에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모든 지문의 주제문은 늘 하나만 있진 않습니다. 그죠? 하나만 있을 때도 있지만 뭐 2개, 3개가 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Firms directly benefit from the decrease in their cost of production and provision of service.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점이에요. 유가가 낮아지면, 그러니까 석유값이 떨어지면요, 에너지 비용도 절감할 수 있지만, 두 번째로 생산하는 생산자 입장에서 생산 비용이 더 적게 들을 수 있어요. 그죠? 생산하는데 기름이 들어가. 근데 그 기름값이 싸졌어. 그러면 그 물건을 만들어내고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운되겠죠. 그럼 생산자 입장에서는 물건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돈이 생기겠네요?
이해되셨어요? 니네가 나보다 경제 더 잘하잖아. 그치? 자, 그럼 얘네들은 누구 입장이냐면 생산자 입장인 거예요. 이렇게 쓰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firms는 회사지만 회사는 물건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provider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upplier, provider. 그럼 여러분들 지문에서 이 지문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을 때 firms가 아니라 providers나 suppliers가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지? 생산자 입장에서 회사는요,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얘들아, 좋은 점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혜택을 받겠지. benefit from, 뭐뭐의 혜택을 받고 있다. 혜택이 있다. 자, 어떤 혜택을 받냐면요. 바로 내가 방금 말했던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공. 그지? 그들의 서비스 제공, 생산자 입장에서의 서비스 제공, 그리고 그들이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생산 비용이요. 생산 비용이 되겠죠. Their cost of production이니까요. 이렇게 연결해서 그냥 생산 비용이라고 쓸게요. 그들의 생산 비용과 서비스 제공하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이 감소가 된대요. 오, 좋다. 감소, 하락. 얘들아, 뭐든 비용이 줄어드는 건 좋은 거죠. 그치? 비용은 돈을 내는 거니까 나한테 있는 돈을 적게 내고 감소되는 거니까 당연히 땡큐베리 마치죠. 자, 그럼 연결하세요. 이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낮은 유가는 두 번째 어떤 이익이 있다고요? 생산자에게 미안합니다.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선생님,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인데요? 자, 위에 있는 이익 다시 한번 상기하겠습니다. 생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감소라고 하는 그러한 이점, 이익,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유가가 떨어지면서, 기름값이 떨어지면서. 괜찮지? 좋아요. 1번이랑 2번 정리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3번으로 아예 결과를 내봅시다. 자, 이것은 결국 위에 얘기했던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키고 그리고 생산자 입장에서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결국 공급량이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Stimulating the aggregate supply. aggregate 무슨 뜻이에요? 총계의, 합계의 이런 뜻이죠. 총계, 합계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여기서 aggregate supply는 그러면 총합 공급, 총 공급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총 공급을 촉진시키는 효과. 그죠? 생산자 입장에서 물건을 계속 더 만들 수 있게,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게, 원재료 가격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하나 더 만들겠죠. 그쵸? 하나 더 팔아야 되니까. 그럼 총 공급을 증가시켜요. 촉진시킨대요. 그리고요, provides a stimulus for growth.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산량이 많아지면 물건 사는 소비자들도 더 물건을 많이 사겠죠. 그럼 경제가 잘도 돌아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어요. 여기서는 성장에 자극을 제공한다. 자극을 향상시킨다. 이런 다른 단어로 바꿔도 상관없는 거야. 얘들아, 사실 중학교 때는 그냥 지문에 있는 단어랑 똑같이 써서 채점을 했지만 고등학교 여러분들 지금 시험 문제 어떻게 나요? 다 변형돼서 나지. 나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볼 때 여러분들이 영작한 게 맞았는데 그걸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도 석주나 이런 친구들 자기 실력대로 본 게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아. 어쩔 수 없어. 기준이 이제는 너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변형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서 일단 선생님한테 늘 항상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stimulate는 동사, 그리고 stimulus는 명사. 그쵸? 오케이. 자극시키다란 뜻이에요. 원래 stimulate도. 그러니까 총 공급을 자극시키다란 뜻인데 여기서는 촉진하다라고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럼 나도 의역한 뜻에 맞춰서 촉진시키다라는 단어로 한번 패러프레이징을 해보려고 해요.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촉진시키다 F로 시작한 단어가 있어요. 물어본다. 물어볼 거예요. 자, 그 다음 P로 시작한 단어가 있어요.
뭐 증진시키다, 향상시키다, 인핸스 정도는 알 것 같아서 내가 쓸게요. 자, F로 시작하는 단어와 P로 시작하는 단어 물어보겠습니다. 시연아, 둘 중에 하나 뭐 얘기할 거 있어요? 뭐? 프로보크는 자극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자극시키다. 그냥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촉구하다, 자극시키다 이런 뒤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맥락이 맞지 않는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프로보킹? 프로모트? 뭐라고? 프로보트? 나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프로 뭐라고? 맞아. 미안해 얘들아. 선생님 귀가 잘 안 들려서 미안해. 시연이 뭐 정답을 얘기했는데 아까워서 힌트를 주려고 했는데 정답을 얘기했던 거네요. 프로모트예요. 자, 석주. 모르겠어요. 소연이. F로 시작하는 단어. 유경아. 내가 쓰면 알걸? 그렇지. facilitate가 있어요. 진짜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그쵸? facilitate. 특히나 선지에 진짜 많이 나와요. 선지에. 본문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선지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모르면 알고 있어야 돼. facilitate가 무슨 뜻이라고, 서영아? 촉진시키다라는 뜻이라고요. 좋아요. 자, 그러면 결국 세 번째, 3번 정리하세요. 맨 위에 다시 끌고 오세요. 낮은 유가는 결국 총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세 번째 이점, 즉 총 공급을 증대시킨다. 즉 정리하면 1, 2, 3번에 2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유가의 경제적 이점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4번으로 갈게요. conversely 반대로 앞에는 낮은 유가에 대한 얘기했죠. 그럼 반대로 뒤에는 뭐가 오겠어요? 높은 유가가 나오겠지. 고유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on the other hand 괜찮을 것 같아요. on the other hand 반대로 자, 고유가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할게요. 뒤에 내용 더 어려우니까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오일 가격이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유가의 급등이에요. 유가의 급등은 왜 일어났냐면 당연히 얘들아 기름을 제공하고 기름을 공급하고 기름을 만들어내는 양이 적으면 기름값은 올라가요. 그쵸? 그러니까 공급이 감소하거나 공급이 축소되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요. 그죠? 자, 기름의 생산 공급의 축소 때문에 뭐 전쟁을 했다거나 두바이나 사우디 뭐 이런 데 말고 뭐 다른 기름 나는 국가에서 막 그냥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기름값 치솟죠. 그쵸? 그러면은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이벤트가 있거나 문제가 생겨서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기름값은 급등합니다. 그래서 슈링크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축소하고, 그지? 하락하고 감소하는 단어예요. 슈링크 명사로 쓰였습니다. 자, 이런 기름 생산의 축소 때문에 유가 급등이 일어나면요, 그건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물론 비록 even though 뭐 나중에 여름학기 때 모의고사 하게 되면 모의고사 푸는 스킬이나 방법을 알려드릴 테지만 이분도가 사실 독해할 땐 그렇게 중요한 문장은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사실 해석을 안 해도 되지만 우리는 내신을 하고 있으니까요. 내용 일치불일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비록 그 유가 급등이 분명히 에너지 섹터, 에너지 부문에서는 a big boost, 어떤 뭐 도움이나 장점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럴지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가 급등은 사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물론 에너지 부분에는 좋을 수 있으나 그걸 제외한 나머지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좋은 소식이 아니다. 그쵸? 근데 선생님 이게 이해가 안 간 친구들이 있대. 내가 생각을 해봤어. 에너지 부분에서는 왜 왜 데피니틀리하게 빅 부스트를 주냐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기름값이 올라가면 기름을 기존에 쓰고 있었던 여러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생산을 하기 위해서 기름을 잘 쓰고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그런 산업들이 있는데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 버리면 너무 비싸지잖아. 그치? 물론 안 쓸 수는 없지만 기름을 대체한 다른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기름이 올라가게 되면 기름 말고 다른 에너지들 있잖아. 예를 들어 전기도 있고요, 뭐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다른 에너지 부분에는 빅부스트를 주는 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물론 근데 에너지 부문에는 그렇지만 결국 전체적인 경제적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괜찮지? 이해됐어? 됐어 그러면. 자, 그래서 여기도 4번도 주제문이에요. 주제문이야. 왜냐면 이 지문은 낮은 유가, 저유가, 그리고 높은 기름값, 고유가, 저유가와 고유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가 변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라서 1번이랑 4번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괜찮지? 자, 줄쳐. 그래서 그렇죠? 고유가의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고유가의 부정적 영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라잖아. 감소 무슨 단어 있어? D로 시작하는 단어 있고 그리고 R로 시작하는 단어 있고 유찬이 감소 축소 D 디클라인 있고요. R로 시작하는 거 뭐 있죠? 모르겠어요? 리덕션. 이런 단어들 있죠. 그쵸? 그래, 막상 열심히 외워가지고 기억날 것 같은데 시험 문제 나오잖아? 그러면 기억이 안 나. 이게 그건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얘들아.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지금 이제 고유가에 대한 얘기,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5번에 고유가가 얼마나 부정적, 왜 그래? 왜? 그랬어. 그럼 얘들아 보여달라 해. 선생님 보여달라고 하면 잡아먹니? 말해줘. 몰라, 선생님 잘. 다 썼는지 안 썼는지. 자, 계속. 자, 그럼 이제 부정적으로 고유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예시를 보여줄 거예요. Look through the history of oil price fluctuation. 너무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 얘들아. 집중해야 돼. 딴짓하지 마. fluctuation, 변동이란 뜻이에요. 변동. 얘들아, 지금 유가가 낮아졌거나 유가가 높아졌거나 지금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 그게 유가 변동이에요. 이런 유가 변동의 전체적인 역사를 살펴봤을 때 그러한 살펴봄이 검토가 확인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개념들, 어떤 개념들? 이런 유가로 인해서 유가가 낮아지면 좋은 점, 유가가 높아지면 나쁜 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개념을 확인 증명해주고 있다고요. 왜요? 이유.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has been the subject. 계속 쭉 전반적으로 많은 경제적인 연구의 주제가 되어왔기 때문이에요. 왜 경제적 연구의 주제로 많이 쓰였을까? 당연히 유가가 그만큼 세계 정세와 세계 전체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거죠. 괜찮지? 그래서 계속 주제로 써왔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거구나. 자, 서브젝트 체크하시고 컨펌 체크하세요. 컨펌, 확인 증명하다, 프로브 입증하다 목적어 가질 수 있고요. 뭐뭐를 입증했어요, 뭐뭐를 증명했어요, 확인했어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지금부터 유가 변동의 역사적인 사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잘 들어야 돼. Following an oil price jump of 10% due to a contraction in supply. Contraction, 줄 치세요. Contraction. Contraction 여러분들 외우셨죠? 그렇죠? 축소, 감소 이런 뜻이에요.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겠지. 본문 주고 다른 어떤 지문의 변형을 만든 다음에 빈칸을 뚫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원지문에 있는 단어를 찾아가지고 빈칸을 채우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이 그렇게 나는 거야. 이렇게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이 계속 패러프레이징 된 지문은 그렇게 문제 내기가 쉬워서 학교 선생님이 그 지문으로 그 문제를 내는 거야. 자, contraction, 축소, 감소, 축소,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미안해. 유가 공급이 축소가 됐어요. 유가 공급이 축소가 됐어요. 그럼 기름값 어떻게 된다고 서연아? 유가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어허, 생각하고 말해라. 야, 공급을 안 해. 더 이상 안 만든대. 그렇지. 가격이 올라가지. 그치? 근데 10%나 올라갔대요. 유가가 10%나 점프했어요. 자, 뒤 이어서. 그치? 10% 유가 상승에 따라, 뭐뭐에 따라, 뭐뭐에 뒤 이어서 분사구문으로 쓰였어요. 목적어 있고요.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뭐뭐에 뒤 이어, 뭐뭐를 따라, 뭐뭐를 따라서, 뭐뭐를 따라, 뒤 이어. 목적어 있죠? 그러니까 능동의 ing 괜찮다고요. 목적어 있습니다. 여기 목적어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유가가 10% 올랐어요. 그러면 경제는, 잘 들어, 여기서 말하는 경제는 미국이 제일 대빵이잖아요. 그죠? G1이잖아. 옛날에 뭐 중국이랑 포함해서 G2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직 G1의 세계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코노미는 미국의 경제를 대표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뭐뭐로 대표되는 이라는 표현에 PP 형태에 쓰였습니다. 자, 미국의 경제로 대표되는 경제는 자, sees its output GDP라고 해볼게요. GDP, 그치? 총생산, 국내 총생산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자, GDP가 slowed, 목적격 보어 되겠습니다. 여기 지각동사 see 있네요. 그럼 체크해 주셔야죠. see, 목적어, slowed. 자, GDP의 수치가 어디까지? by close to 1 percentage point. 자, 이 포인트는 왜 붙었느냐? 이런 경우에요. GDP가 GDP도 GDP지만 수치가 89였다가 88로 둔화됐어요. 몇 퍼센트 차이예요? 1% 차이죠. 이럴 때는 1% 포인트를 붙여요. 그 사이의 차이를 얘기할 때 포인트를 붙입니다. 괜찮지? 오케이, 일단은 GDP를 봤을 때 유가가 10% 올라가면요, 미국의 경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의 경제에서 유가가 10% 올랐을 때 미국의 GDP가 1% 가까이나 슬로우도 둔화된대요.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죠? 잘 모르겠어? 그럼 한번 써볼게요. 자, 공급이 축소됐어요. 야, 잘 봐. 집중해야 된다니까. 자, 당연히 오일의 축소지, 그지? 기름의 공급 축소가 되겠죠. 자, 오일의 공급 축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름값이 상승해요. 근데 몇 프로 올라갔다고 했어? 10% 올라갔다고 했죠. 그쵸? 자, 그렇게 되면 결과 그 나라 경제의 GDP가, 근데 미국 경제를 대표로 얘기했으니까 GDP가 1% 포인트까지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어요. 둔화됐대요. 그러니까 화살표 아랫방향으로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조금 이해가 될까요? 됐나요? 계속. 선생님, 그래도 선생님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7번에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넣었어요. 자, 봐봐. 자,
트릴리언 조네요? 우리가 살면서 조 단위를 만져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만질 수 다시 태어나야 돼요. 한 5번은 다시 태어나야지 만질 수 있을까요? 자, 15조. 자, 15조 경제에서 미국 경제가 예를 들어서 총 그 경제를 돈으로 환산했을 때 15조의 경제래요. 15조의 경제. 자, 이 15조의 경제라고 했을 때 잘 들어. 아까 위에서처럼 유가 상승이 10%가 올랐고 그에 따라서 그 나라의 GDP가 1% 둔화됐다고 했죠. 선생님 1% 둔화된 게 사실 1%라고 하니까 뭐 조금 둔화된 건데 뭐 그게 그렇게 큰 문제예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규모가 크면 클수록 15조 규모래요.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1%의 양은 어때요?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그쵸? 자, 그래서 그것은 위에 얘기했던 그 GDP 1% 둔화라고 하는 수치는 얘들아 이만큼의 손실을 말한대요. 빌리언 10억인데 공 하나 더 붙었으니까 1,500억이 되겠네요. 1,500억 달러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겁나 큰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그렇구나. 얘가 이거구나. 그죠? 이 수치로 봤을 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0% 유가 상승으로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건데 이해 안 가는 친구들은 정리하면서 이해하세요. 자, 규모가 얼만큼이라고요? 15조 달러 규모라고요. 15조 달러 경제 규모예요. 자, 그 규모 내에서 1%의 GDP가 지금 감소했다고 했어요. 그쵸? 1%의 GDP 감소로 인해서 결국에는 얼마가 손해를 본 거죠? 1,500억 달러를 손해보게 된 거라고요.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괜찮지? 이해됐어요? 다 했으면 8번 문장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다 쓰시고. 넘어갈게요. 8번 conversely. 얘들아 conversely 또 나왔어요. conversely가 또 나왔어요. 8번에 conversely. 그럼 물어볼게요. 자, 앞에 지금 고유가에 대한 얘기했지, 소연아. 그치? 고유가. 기름이 굉장히 올라가가지고 문제가 되는 걸 얘기했어요. 엄청난 손실이 있고 GDP가 1%까지 둔화되고 하락되는 거 말했죠. 그럼 conversely 뒤에는 이제 다시 무슨 얘기 나와야 돼요? 내려가는 거. 그지? 유가가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낮은 유가가 어떻다? 굿띵이다. 이 얘기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컨버슬리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고요. 그쵸? 자, there has never been much concern with oil price decreases following on excess in its supply. 이런 게 문맥 어휘로 나오는 거야. excess 이런 게. 그치? excess 무슨 뜻인데? 과잉. 지나침, 넘쳐남 이런 뜻이에요. 자, 반대로 아까는 석유의 공급을 축소하고 감소했다라는 decrease, 그치? shrink 이런 거 썼잖아. contraction, 그치? 근데 여기 지금 뭐 썼어? excess 썼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다 문맥어휘 내는 거지. 어디다 내겠어요. 자, 이 석유의 오일의 supply가 과잉이 됐어. 그쵸? 자, 기름 공급의 과잉에 따른 당연히 유가는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공급이 많은데 당연히 가격 떨어지죠. 그래서 낮은 유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유가가 돼버렸네요. 그쵸? 공급 과잉으로 오일 공급 과잉으로 다시 저유가로 돌아가는 거죠. 똑같은 얘기 다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지? 그것에 관련된 문제, 그것에 관련된 많은 걱정과 우려는 never 결코 있었어요? 있지 않았대요. 오일 공급이 넘쳐나서 그에 따른 유가가 떨어졌을 때 문제되는 거 아니야? 절대요. 전혀요. 낮은 유가는 그냥 좋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물론 작은 문제들은 생길 수 있지만 엄청나게 머치 컨선은 생기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괜찮지? 컨선, 걱정, 우려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셀 수 없는 명사 취급으로 멋지로 꾸며주고 있어요. 괜찮지? S 안 붙었어?
그러면 분홍색으로도 한 번 더 해야겠다. 머치컨선. 심지어 여기 has가 왔어요. There is, there are. There has, there have. 똑같은 거예요. 그쵸? 여기가 지금 단수 동사 썼어요. 여기 지금 뭐 썼어? 단수 동사 썼죠. There is, there are. 뒤에 뭐 와야 돼? 당연히 단수 취급할 수 있는 단수 주어가 오는 거예요. 이런 거 틀리면 진짜 속상합니다. 자, 그러면 제목 한번 써볼게요. 제목. 네. 못 썼어요? 이렇게 할게요. 그럼 얘가 주어인 거야. 얘가 주어고, 잘 봐. 얘가 이제 주어고, 얘가 동사인 거죠. 그쵸? 수일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목. The economy impact, effect, 뭐 그런 영향들. oil price fluctuation. 어디에? on industries and national growth. 자, 산업이나 국가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오일 프라이스의 변동에 중요한 영향에 대해 얘기하고 있죠. 원래는 임팩트 온이니까 얘를 의미상의 주어처럼 해석해 주시면 돼요. 오일 프라이스의 변동이 산업과 국가 성장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얘들아, 이 표현 선생님이 다른 걸로 바꿔보려고요. 어떻게? 오일 프라이스 쇼크. 오일 쇼크 많이 들어봤죠? 그쵸? 오일 쇼크, 오일 프라이스 쇼크. 하나 더 다 썼으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선생님이 필기 놓친 게 하나 있는데, 자, fluctuation 쓰면서 생각났어요. 변동이란 뜻인데, 만약에 지문에 어떤 문제가 나오고 선지는 fluctuation으로 안 쓸 수도 있어요. 변동이라는 건 뭐냐면 엊그제는 30% 떨어졌다가 갑자기 20% 올랐다가 이번에는 10% 떨어졌다가 이런 식인 거예요. 규칙적이지 않죠. 그리고 빈번하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frequent란 단어를 쓰거나 혹은 규칙적이지 않은 irregular와 같은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오일 프라이스의 빈번한 변화, 뭐 frequent change 이렇게, 혹은 오일 프라이스의 irregular change, 이거 다 fluctuation과 같은 표현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굳이 fluctuation을 굳이 쓰지 않아도. 그죠? 요즘에 하도 바꿔서 쓰는 걸 좋아하시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정도 체크하시고 33번으로 바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하고요. 조금만 더 할게요. 우리 늦게 시작했거든. 조금만 더 할게요. 33번으로 가세요. 얘들아, 33번에는 무슨 얘기냐면 거북이 얘기야.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얘들아, 갓 알에서 부화한 새끼 거북은 어디로 가요? 그래요. 다 알고 있네. 바다로 가죠, 그죠? 여러분들 그 막 동물의 왕국 뭐 이런 거 보면은, 그지? 다큐멘터리 보면은 모래를 막 헤치고서는 막 바다로 향해 가잖아요. 그죠? 걔네들이 막 알아서 바다로 헤쳐가는 건가요? 아, 저 바다가 내 집이고 고향이야, 내 서식자, 이러고 가는 걸까요? 아니야,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죠? 얘 진화적인 특징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죠? 석주야, 왜 자꾸 시연이 뒤에 숨어가지고 선생님이랑 아이 컨택을 안 하는 거야? 시연이 뒤통수 보면 뭐가 나와? 자, 33번 가겠습니다. 터틀 하틀링스. 여러분들 뭐 단어 암기를 하셨겠지만 얘 사실 명사인데 약간 형용사의 느낌으로 두 개 복합 명사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갓 부화한 거북이들이, 원래는 하틀링, 이게 갓 부화한 새끼, 유생 이런 뜻이거든요. 자, 새끼 거북이가 have evolved, 진화를 해왔습니다. 뭐 하도록? 기어가도록. 뭘 향해? Toward the light,
빛을 향해. 얘들아, 답이 나왔네. 답이 나왔어. 거북이는 어떻게 진화했대? 빛을 향해 기어가도록 진화했대.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이미 진화된 거니까 진화된 거는 본능적인 거야. 인스팅트야. 그럼 태어나자마자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빛을 향해 기어갔는데 그럼 바다에 뭐가 있다는 거야? 빛이 있다는 거지. 그치? 선생님 바다에 빛이 어디 있어요? 자, 지금부터 그 자연광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have evolved 현재 완료로 계속 쭉 과거부터 여태까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고 있고 꾸준히 진화를 해왔다. 빛을 향해서 기어가는 걸. 줄쳐 주제야. 새끼 거북은 어떻게 진화해왔다고요? 빛을 향해 기어가도록 진화해 온 것 같다고요. 자, 굳이 이 sims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뭐뭐인 것처럼 보이고 뭐뭐인 것 같다의 의미를 부과하기 위해서 삽입이 된 것뿐입니다. 괜찮지? 뒤에 있는 to crow 부사적인 용법이에요. 뭐뭐 하기 위해 삽입으로 넣었습니다. 삽입. 뭐뭐인 것 같다. 괜찮아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millions of years. 자, 수백만 년 동안에 이것이 뭔데요? 거북이가 빛을 향해 기어가도록 진화됐다는 사실이요. 그 사실은요, was a highly rational, 매우 이성적이어 보이고, 그리고 effective strategy, 효과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거북이가, 여러분들 봐봐. 여러분들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맞는 논리적인 얘기라고 생각하니까, 새끼 거북은 어디로 가니? 하니까 바다로 가요. 이렇게 당연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러한 장면들이 매우 이성적인 거고, 당연한 일인 겁니다. natural. 당연한 거예요. rational한 거야. reasonable한 겁니다. reasonable 안 쓸게. 그치? reasonable 이성적인이란 뜻이에요. 모르는 친구들은 reason 아시죠? reason, 그치? reasonable 이성적인 분석본에 써드릴 거예요. 자, 이성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이래요. 얘들아, 거북이가 빛을 향해 바다로 향해 가는 거는 결국 거북이가 뭐를 유지하기 위함이야? 생존을 위한 거잖아. 바다로 안 가면 얘네 죽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엔 거북이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전략이었던 거예요. 이미 내가 얘기를 뭐 다 했지만 다시 because 왜냐면 매우 이성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이라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뒤에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The light on a dark 얘들아 dark빛이래요. 얘들아 그 해변이 늘 항상 밝아요? 아니야. 선생님 저기 해운대는 밝던데요? 해운대는 얘들아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치? 거기 뭐 엄청 많잖아. 관광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거기는 빛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이랑 다큐멘터리 볼 때 그냥 일반 야생동물이 사는 그냥 바다 사람이 없는 바다 밝아요? 없어요. 인공 조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새벽 해 넘어가면 엄청 깜깜해요. 그쵸? 그쵸? 그런 어두운 해변의 빛은 뭐밖에 없었냐? 거북이들에게 바다, 수면, 바다 수면 위에 비치는 달빛, 그리고 별빛, 달과 별의 반사가 그들에겐 빛이었던 거예요. 이런 걸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줄쳐볼까요? 어두운 해변의 빛은 달과 별이 수면에 반사되는 것. 달과 빛이 바다 수면에 반사되는 그 빛을 거북이는 따라서 어디로 간 거예요? 바다로 간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추럴 라이트입니다. 자연광인 거예요. 자연광. 이 자연광에 맞춰 따라갔고 이렇게 진화를 한 거죠. 처음에.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북이는 진화를 했고 거북이의 진화된 본능은 결국 어디를 향해 간다? 빛을 향해 가요. 빛을 향해 어떻게? crawl, 기어가죠. 근데 그곳은 종착지가 어디예요? 바다인 거예요. 쓰면서 생각하면서 써라. 얘들아, 그냥 베껴서 쓰는 게 아니야. 계속
Following the light. 그래서 이렇게 빛을 따라가는 것은요. Led baby turtle. 새끼 거북들이 back home to the sea. 어디로? 바다로. 바다로 돌아가도록 레드했대요. 이끌었대요. 바다 그들의 집이잖아요. back home. 그치? 서식지, habitat. 자, 4번이요. 자, 나 같으면 4번을 삽입 문제로 출제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선생님, this나 that과 같은 지시사가 없고 however 같은 게 없는데요. 그래도 문맥이 바뀌잖아. 문제는 시작됐습니다. 그죠? 문제가 시작됐대. 3번까지는 지금 무슨 얘기했어? 아, 거북이 진화 본능이 있고 빛을 향해 crawl. 그래서 바다로 가는구나. 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4번의 문장으로 하여금 뒤에 거북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야? 문제가 되는 거고요. 괜찮지? 괜찮아? 그래서 4번은 삽입으로 나올 수 있다. 충분히. 나왔으면 좋겠다. 자,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When humans begin building beachfront home, 사람들이 개입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발전하면서 여러분들 여행 가게 되면 뭐 해외든 국내든 바다 근처에 가면 무슨 뷰를 찾아요? 바다 뷰 찾잖아요. sea, 그치? 바다 뷰 찾아요. 그럼 당연히 바다 앞에다 뭘 줘요? 호텔을 짓겠죠. 건물을 짓겠죠. 그러면 그 건물에서 나오는 번쩍이는 빛들 때문에 거북이가 바다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 그쪽으로 가는 거야. 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빛을 향해 가는 거죠. 인위적인 영어로 뭐죠? artificial입니다. 그쵸? 이 문문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택지에는 분명 나올 거예요. 자, 계속 그럼 갑니다. when 주어 다시 동사 다시 빌딩 누가 명사냐고 물어봤는데 얘 명사 아니에요. 목적어로 쓰였어요. 동명사 목적어 to build로도 바꿀 수 있는 형태입니다. 비치프론트 홈스를 만들거나 스파클링 번쩍이는 번쩍번쩍하는 그러나 호텔을 짓기 시작했을 때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해변조 반대편에서 말이죠. 계속 그러면 줄 한번 쳐봐요. 아까는 자연광 얘기했잖아요. 해변가 주택이랑 번쩍이는 호텔. 여기서 나오는 빛은 시연이가 말한 것처럼 무슨 빛이에요? artificial 빛이에요. 맞아요? 네. (5번) Now, after hatching. 자, 이제 문제가 시작됐다고 얘기했죠. 그죠? 사람들이 바다 근처에다가 건물을 짓고 건물에 빛이 나오고 자, 그렇게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거북이들 그지? 이전에 살던 자연광을 바라보고 진화했던 거북이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 거북이들 말고 이후에 그런 거북이들이 부화했을 때 그치? 부화한 이후에 이런 turtles heading for the brightest nearby light. 근처에 가장 밝은 빛을 향해 가는 거북이들은 결국 곧장 어디로? 차량으로. 건물 있는 곳에는 당연히 뭐도 있어요? 자동차도 있죠. 이런 차량으로 곧장 안내되어지고 있었대요. 저런저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량이 있는 곳은 어디죠? 건물과 가까운 곳. 차량이 있는 곳은 도로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그렇게 드물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차도에 동물들 막 나오잖아요. 그치? 거의 야생구역 이런 데서는 막 기어 나와요. 막 도마뱀 이따만한 것도 막 나오고, 막 곰도 나오고, 여러 동물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바다 근처니까요. 거북이가 어쨌든 그 차량에 나오는 인공적인 빛을 보고 바다인가 봐! 라고 하고 나올 수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로드킬 당하는 거죠, 뭐. 그죠? 그럼 어때요? 인공적인 빛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거북이가? 생존이 위협받았죠. 그쵸? 그래요. 거북이의 이런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 거북이가 바다로 가는 건 굉장히 레셔널이라고 생각했는데 얘네들이 자꾸 차량으로 나오고 도로로 나와. 그럼 뭐라고 생각해? 니네 만약에 자동차로 가다가 바다 구경하면서 가다가 거북이가 막 기어오고 있어 도로에. 그럼 좀 어떻게? 거북이 있어 거북이 이럴 거 아니야. 왜 거북이가 여기에 있어 바다로 가야지? 이렇게
반문하는 것 자체가 이성적이라고 생각해?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해?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반문하는 거 아니야? 그치? 거북이가 왜 도로로 와? 바다로 가야지. 괜찮지? 자, 그래서 irrational이 여기 나온 거예요. 자, 5번 다시 가. 5번 뭐냐면 어법 해석만 하느라고 어법 체크 안 했어. 자, 터럴스가 주어고요. heading for ing 분사가 현재 분사가 앞에 있는 터럴스 꾸며주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 가는 이라는 의미로 쓰였고 근처에 있는 가장 밝은 빛을 향해 가는 거북이들이 그래서 동사가 뭐 쓰였어? were 쓰였어. were being guided 이렇게 곧장 차량으로 안내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안내되다, 유도되다 상관없어. 나는 안내로 쓸게. straight는 곧장, 바로 이런 뜻이죠.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차량이라는 것 일로 넘겨와봐. 차량. 이것도 결국엔 뭐야? artificial light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도로에서 로드킬 당하는 거북이를 볼 수 있는데 인간 입장에서는 지네가 그렇게 만든 걸 생각하지 않은 채 거북이가 왜 도로로 와? 정말 비이성적인 행동이다 라고 그렇게 yes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쵸? 자기 파괴적인 C 바다 거북이 자연적으로 비이성적이어 보이는가? yes 맞다. 현대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사실 그게 진실은 아니다. There is a deeper truth. 진짜 심오한 진실이 따로 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현대 기준으로 하여금 현대 기준으로 거북이의 그러한 행동이 거북이의 행동 어떤 행동이에요? 빛을 따라 기어가는데 인공적인 빛으로 따라가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그쵸? 그런 거북이의 행동이 결국엔 어떻게 보인다? irrational처럼 보이는 거다. 인간들의 입장에서 현대 기준이라는 것은 인간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지. 그지? 얘들아 한 김에 그냥 다 하고 쉬는 시간 좀 갖고 남은 시간 풀이할게. 9번 갈까요? 다 했으면. 아직 못 쓴 사람 있어 잠시.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Turtles are basing their decisions on simple cue. cue, clue 둘 다 돼. 상관없어. 자, 거북이들이요. 기반을 두고 있어요. 기반을 두다. 근간을 두다. 원래 be based on 이렇게 쓰이잖아요. 뭐뭐의 근간이 되다. 이렇게. 주어는 뭐뭐의 근간이 되다. 그런데 얘는 지금 능동으로 쓰였죠? 그래서 뒤에 뭐 있어? 목적어 있어. 시험 문제 어떻게나? Turtles are based. 그런데 their decisions on. 당연히 틀려요. 만약에 be based로 쓰려면 be based on을 붙이고 뒤에 뭔가 명사를 써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다 싶어요. be are based 그지? 그럼 얘는 수동이에요. on을 붙이고 명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얘는 능동입니다. 능동. 얘는 수동. 오케이? 그래서 뒤에 명사 목적어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얘 ing야. 얘는 ppd에 on이 나와야 된다고요. 여기에 on이 있네요. 그죠? 그럼 해석해 볼게. 거북이는요. 그들이 한 결정. 어떤 결정이에요? 빛을 향해 기어가는 거예요. 그죠? 원래 처음에는 뭐였는데? 바다로 기어간 거죠. 바다에 빛이 있었으니까. 그래, 그래서 그렇게 진화됐는데 결국엔 인간들이 혼란스럽게 만든 거잖아요. 그죠? 인위적인 빛을 만들어서. 어쨌든 그들이 빛을 향해 가는 그러한 그들의 결정은 뒤에 있는 대절의 그런 단순하고 아주 간략한 단순한 그러한 단서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거북이가 빛을 향해 기어가는 그들의 결정을 어디에 기반을 뒀다고요? 뒤에 있는 대절에 단순한 단서에 기반을 뒀다고요. 해석 어떻게 했어? 거북이는 그들의 빛을 향해 기어가는 그들의 결정을 온 뒤에 있는 단서에 기반을 두었다. 됐어?
거북이는 그들의 목적어인 결정을 뒤에 있는 단서에 기반을 두고 있다. 괜찮지? 자, 단서 어떤 단서? That were perfectly rational for their ancestors. 얘들아, 지금 거북이들이 야야 눈 풀렸어. 힘 줘. 자, 거북이들이 지금은 차량으로 가죠. 그죠? 막 이상한 인공적인 빛으로 가지만 사실 인공적인 빛이 없었을 때는 그냥 바다로 갔겠죠. 그죠? 그러면은 조상 거북들은 인공적인 빛이 없었을 때 바다로 간 거 아니야. 그럼 어찌 보면 그 조상 거북들에게 있어서는 ancestor 거북 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살고 있었던 새끼 거북의 조상. 자, 그 거북 조상들에게는 이미 그냥 그 바다 빛을 향해 가는 건 당연한 거야. 그치? 인공적인 빛이 없었을 때는 바다로 가면 너무 행복하게 200년, 300년 사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성적이었던 거야. 그러한 단서를 바탕으로 그들의 빛을 향해 가는 결정이 만들어진 거라고. 너무 단순하지만 당연한 얘기인 거라고. rational, irrational 둘 다 나오니까 어디에다 밑줄 치고 문제 물어볼지 몰라요. rationally, irrationally 나오는 부분들 다 문맥에서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however, 그런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today. 오늘날 그들의 이 진화된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체계가 evolved 그들의 진화된 의사결정 메커니즘 어떻게 진화? 아까 얘기했잖아. 빛을 향해 기어가는 거. 그치? 바다로 이전엔 갔지만 인공적인 빛 때문에 혼란이 돼서 차량으로 가고 도로로 나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self-destructive한 그런 행위를 한다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보여질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의사결정의 체계, 거북이들의 의사결정 그 체계가 are being blinded by modern light. 결국 인공적인 그 빛, 그러니까 현대의 그 조명에 의해서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북이의 진화된 빛 따라가기 행동 자체가 결국 오늘날의 인위적인 빛 때문에 망해가고 있군요. 그쵸? 결국에 그렇게 해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어요. 괜찮지?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are being blind. 가려지고 있다. being이 들어갔어요. 현재 진행 수동이에요. 가려지고 있다. 가려지고 있다. modern light 뭐 대표예요? artificial. 그치? 인위적인 빛을 말해요. artificial 아까 썼으니까 안 쓸게. 그치? 인위적인 빛이에요. 현대 빛은 인위적인 빛을 말하고 human made, man made 괜찮아. 이런 표현으로도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빛이니까요.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줄쳐 같은 표현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 결국엔 인위적인 빛에 의해서 이 거북이들이 갖고 있는 진화된 체계가 가려지고 있다. 같은 표현 앞에서 또 정리해 주실 거니까 앞에 펼쳐보세요. (5번에는) 이 부분입니다. 자, 근처에 가장 밝은 빛을 향해 가는 거북은 결국에 차량으로 간다. 똑같은 얘기죠. 그쵸? 인위적인 빛의 차량에 의해서 결국엔 잘못 인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내용의 같은 패러프레이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네. 자, 한 문장 정리 한번 해볼게요.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한 문장 정리할게요. 빛은요, 결국 거북이들의 이성적이에요, 비이성적이에요? 원래는 이성적이에요. 우리 눈에만 비이성적인 거죠. rational, 이성적인 의사결정 단서예요. 맞아요? 위에 나왔잖아. 9번에 simple cues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이 실행된다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artificial light가 등장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어떻게 됐대요? 잘못 작동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생존의 위협을 가하게 되죠.
거북이 생존, 위험 초래. 정리할까요? how 어떻게 인공 조명인 현대 빛이 in danger 위협을 가하게 되는지 the survival 생존 나왔네요. 그쵸? survival of sea turtle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in danger 어떻게 현대 빛이 바다 거북의 생존을 위협하는가? 9번은 마지막 요지가 되겠습니다. 화자의 의도가 담겨있는 요지 문장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얘들아 내가 노란색으로 체크한 건 그냥 거의 다 주제 요지라고 생각하면 돼. 됐습니다. 쉬는 시간 좀 갖고 나머지 남은 시간에 그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세미파이널 풀이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네. 마지막 마지막에 쓰는 거. 아, 이거? 아니 이걸 듣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친구가 이렇게 안 들리잖아. 그거를 뺐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친구들 아 이럴 수가 있어.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애들이 내가 불안해? 이거 불안하지 않아? 이거 엄청 몰라. 이거 나오는 거. 근데 이게 막 아이가 애들이 다 보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야. 무슨 신인데 그거 뭐야? 되게 무슨 이거 귀여워. 야, 얘는 소리가 없나? 들어간 얘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이상한 애도 느낌이 좀 있어. 아니, 안 통할 것 같고. 짜증나. 지금 이 머리가 좀 짜증나. 넌 이렇게 딱 크게 안 돼? 진짜? 아니야, 나는 지금 집어넣었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안 떼지 못하. 아니, 얘 이거 보고. 이거 떼서는데 뭐 깜짝이야. 양심 뭐 깜짝 놀랐어. 이거 흰색 안 보여? 아 이거 아니야. 야 나도 흰색. 오늘 안에 선물 안 좋아지는 거 같아. 오늘 엄지를 너무 많이. 엄마가 하는 거야. 이거 스트레스 같은 거 좋아. 피가 나는데 이거 한 푼 신경 쓰면 좀 많이 싫어지고. 야 세이가 뭐라는 줄 알고 이거 안 하는데. 여기 막 이름도 써있는 거. 근데 나 어떻게 나 모르나? 안 그래도 내가 모르다. 우리 내가 지금 이게 하고 진짜 물어봐. 싫어. 나한테 그래? 이거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아니 끝나. 아니 지금 기다려. 지금 진지 지금 안 해. 지금 연정 중이야. 아니 왜냐면 갑자기 연정 중에 자기가 보자고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아니 걔가
나한테 그냥 무릎을 대고 아니 지금 나한테 그런 얘기를 꺼낼 타이밍이 안 된다고. 내가 잘하네. 걔 인스타지? 인스타 안 했네. 아, 또 마음이 진짜 지우개라도 내가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주 주말에 수학 안 끝나는데. 너무 찍어 가야 된다고. 아니면 안 그랬어? 그래, 너 시간 취했어? 그러면 쌤 뽀뽀해가지고 무슨 그냥 그냥 안 해도 물어봐. 아니 걔가 아니 기성사 귀찮아서 안 찍는 건가? 그래서 지금 끝났을 때 잠깐 안 보고 아니 내가 그거 쟤는 다니고 있는데 아니 근데 내가 또 이럴 때는 너 완전 크림 많이 먹었어. 아니 이거 봐봐 그쵸? 아니 나도 너무 얘들아 왜 시험지 꺼내와 쌤파이는 풀이를 몇 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에 좀 생소한 단어들이 있었고 문맥 어휘 단어도 바뀐 게 있어가지고 후딱후딱 퀴클리 해보겠습니다. 1번에 단어 정리만 할게. 문제 쉬운 거는 다운사이드 체크하세요. 다운사이드 중요해서 단점이란 뜻으로 쓰였고요. 2번의 선택지에 3번의 striped project라는 단어가 나와요. confident 이미지, 자신감 있는 이미지를 투영하려고 노력해라.
수영해라, 비쳐라 뭐 이런 뜻으로 프로젝트 동사로 쓰일 수 있다고요. 정답은 아닙니다. 자, 3번의 정답이 2번이었어요. With honest self-evaluation. 정직하고 객관적인 자기 평가로 당신은 can embark on. 착수하다, 시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Transformative journey of personal growth. 개인적인 성장의 변혁적인 변화하는, 근데 뭔가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걸 변혁적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자기 성장에. 정답이 2번이었고,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갈게요. 6번 틀린 사람 있을까요? 할게요. 질문할 수 없는 거 한 번씩 그러면은 하나씩 다 해가지고 연결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1번에 How does the writer characterize the demands and expectations placed on successful individual? 성공적인 개인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에게 PP, 그죠? 놓여진 요구사항이나 혹은 기대하는 기대사항들. 어떻게 특징 지어서 설명했니요? 뭐가 있었어요? 성공하려면 성공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입기 싫은 정장을 입어야죠. 정장을 입도록 요구받는다고 얘기했었죠. 그쵸? 또야 특정 파티에 가서 kiss up to 뭐 하는 거야? flutter 아첨한다 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여기에 해당하는 답입니다. 두 번째 sacrifice 희생물이네요. 그죠? 희생할 것, 희생물. 내가 이거 단어 적어줬어요. 그죠? 중요하다고. associated with 성공과 연관된 희생물은 무엇인가? freedom이라고 나왔고요. 3번 what does the writer imply 내포하다, 함축하다, 암시하다, 나타내다. 작가가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About the trade-off involved in achieving success. 성공을 얻는 것과 관련한 거래. 본문에는 뭘로 나와 있어요? 그 맨 위에 봐봐. 삽입해야 되는 삽입 문장 sure 하는 문장에 더 transaction 보여요? 그쵸? transaction. 그 거래를 제대로 고찰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공을 얻고 결국 자유를 빼앗긴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화자는 결국 성공을 성취하는 것과 연관한 그 거래에 대해서 뭘 내포했는지 몰라요? 성공을 얻고 뭘 줬어요? 그래, 그걸 내포하고 있는 건데 뭘 그걸 몰라. 자, 4번에 What examples of successful individuals? 성공한 사람들의 예시가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예시,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예시가 제공되었나요? 여기 뭐 만수로 나왔나요? 네? 말해보세요. 성공한 사람들 누구 나왔어요? 말해보세요. 만수로 나왔냐고요? 만수 말고 또 성공한 사람 누구? 뭐 워렌 버핏 나왔나요? 그런 게 얘들아 구체적인 예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정답 4번이고요. Why does the writer suggest that successful people, prisoners in jail of their own work? 자, 작가는 왜 대니아라고 그렇게 제안했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죄수라고. 지네들이 만든 감옥에 갇힌 죄수라고 왜 그렇게 말했는데? 왜 그렇게 말했어요? 지네들이 결국 성공하기 위해서 지네들이 뭐를 포기한 거야? 자유를 포기한 거죠. 근데 제대로 고찰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삽입 문장에서 제대로 고찰하고 숙고하고 한 번 더 확인하지 않았다. 맞아요? 네. 그럼 5번 맞는 거죠. 이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단어 바뀐 게 있어가지고 원래 얘들아 요 자리에는 뭐가 들어갔었냐면 뭐가 들어갔었지? 오브젝티브였나요? 그쵸? 오브젝티브 객관적인 오브젝티브.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봐봐.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쵸? 같은 표현으로 뭐 편견 없는 unbiased 이런 거 써도 되겠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정한, 편견 없는
그지? 공평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partial이랑 impartial이랑 둘 중에 고르려면 당연히 impartial이 정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얘는 편견이 있는이란 뜻이에요. 편견이 있는. 그지? 나머지는 다 본문이랑 똑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confidence 바꿔서 쓸 수 있다 했지. conviction 한번 써 빨리. conviction 내가 다 패러프레이징 해줬잖아. conviction 확신. 자, 넘어가요. 얘들아, 혹시 12번 틀린 사람? 네, 설명할게요. 12번이 쉬운데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일단은 여기에 점이 찍혔어요. 그쵸? 아, 누가 이것도 질문했던 것 같은데? however 더즈 했는데 왜 however인지 모르 이거까지 같이 설명해볼게요. 앞에 readapt가 있어요. 우리는 적응한대요. 적응한대. 그지? 적응의 동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그러한 적응을 미루고 늦출 수 있대요. 어때 맥락이? 우리는 적응해요. 근데 우리는 적응을 미룰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와야 돼, 석주야? 아유. 그치? however가 오는 게 맞겠지, 그치? 자, 일단은 intersperse 선생님 명령문일 수 있잖아요. 사이에 배치하거라. 그래? 그럼 뒤에 and나 그치? 뭐가 있으면 되겠네. 근데 intersperse positive experiences with less positive ones까지 가로 닫아. 근데 갑자기 뭐 나왔어? 동사가 또 나왔지. 그치? 그러려고 however랑 does 사이에 낀 거야. 니네 헷갈리라고. 그럼 당연히 여기 뭐 만들어야 돼? 주어 자리지. 동사 있으니까 앞에는 뭐 있어야 돼? 주어 있어야 되지. 그치? 서연이 이해하고 있어 지금? 서연이 때문에 설명하고 있으니까 서연이가 이해가 돼야 돼. 잘 봐. intersperse positive experience. intersperse가 동사 원형으로 명령문으로 쓰였으면 얘는 목적어가 되는 거야. experience 목적어 명사. 전명구 뒤에 묶어. 됐어? 콤마 찍었어. 그럼 얘가 동사 원형이 되려면 명령문이 되려면 뒤에 and가 있어야 돼. 있어 없어? 없어. 없고 콤마 찍고 동사가 또 나왔으면 여기 동사 되면 돼? 안 돼? 어떻게 한 문장에 and도 없이 동사가 두 개야? 그치? 그럼 동사 앞에 당연히 뭐 써야 돼? 동사 앞에 접속사 써야 돼요? 동사 앞에 뭐 써야 돼? 주어. 그럼 intersperse가 주어 되려면 어떻게 형태를 바꾸면 돼? ing. 그 ing는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동명사. 됐어. 이해했네. 자, 13번. interrupting. 잘 들어. interrupt, disrupt, interfere, intersperse. 다 같은 맥락이야. 중간 사이에 끼워넣고 배치하는 거나 중간에 방해하는 거나 중단시키는 거나 다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된 거야. 됐지? 자, 긍정적인 경험에 부정적인 경험들을 사이에 끼우는 거. 그렇게 인터럽팅하고 중단시키는 거. 그것은 전반적인 즐거움을, 그치? 이런 표현은 괜찮겠다. 그때 누구야 유찬이가 얘기했던 오버럴 익스피리언스 하기에는 조금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얘는 아예 대놓고 인조이먼트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긍정 경험을 대표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어. 오버럴이 붙어도. 유찬이 괜찮지? 자, 그래서 오버럴 인조이먼트를 당연히 좋게 만드는 거죠. 그쵸? 그러면 좋게 만들어요. 컴프로마이즈는 타협시키는 거예요. 인핸스 좋게 만드는 거 맞네. 디미니시 줄이는 거야. 뉴트럴라이즈는 중립시키는 건데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지만 만약에 이런 뜻도 있어. 뭐 상쇄시키다. 자, 이거 모의고사 기술이야. 얘기해줄게. 여름방학 때 단어마다 모의고사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긴 한데 앞에 단어가 마이너스야. 주어가 마이너스야. 근데 뒤에 목적어가 주어가 마이너스고 목적어가 플러스인 거야. 근데 이 사이에 뉴트럴라이즈가 들어갔어. 그러면 전체적으로 좋은 의미야, 나쁜 의미야?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상쇄시켜. 좋은 거야? 상쇄시키는 게 뭐야?
마이너스가 목적어의 좋은 거를 상쇄시킨대. 좋은 거를 상쇄시키네? 좋은 거야? 아니죠. 그럼 전체적인 맥락은 마이너스인 거야. 그치? 그렇게 하자. 뉴트럴라이즈가 그렇게 쓰여요. 얘도 마찬가지야. 뒤에 있는 마이너스와 타협했습니다. 마이너스와 타협한 것도 좋은 게 아니지. 그치? 이 두 단어가 그렇게 쓰일 때가 있어. 되게 중요한 단어야, 얘들아. 수능이나 EBS 연계해서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선생님이 설명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오프. 페이오프 무슨 뜻이냐면 성과를 이루다. 트라이아웃 시도 정도로 해석해 볼까요? 자, 우리는 돈이랑 시간을 어떤 곳에다가 투자하죠? 쓸데없는 곳. 그지? 나한테 피드백 되지 않는 곳. 그러니까 성과를 가져다 주지 않는 그런 것. 맞네? 돈트가 있으니까 당연히 페이오프가 들어가야죠. 괜찮죠? 나머지는 다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로 쓰였기 때문에 패스합니다. 넘어가십시오. 19번 갈게요. 19번. 얘들아 그냥 오늘 다 끝내버리자. 19번 가세요. 19번. 19번은 extensive 줄죠. 광범위한이란 뜻이에요. 광범위한이란 뜻이에요. prioritize 우선시하다. 우선시하다. 내는 우선시합니다. 에너지 세이빙보다 sensory processing 감각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 처리, 광범위한 감각의 정보 처리를 우선시합니다. 맞아요? 오히려 정반대지. 얘들아,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뇌는 시각적으로 보는 감각기관이 가져다주는 모든 정보를 머리에다가 다 처리해요? 아니지. 오히려 이게 바뀌어야지, 얘들아. 이걸 더 중시하지. 에너지 세이빙을 더 중시하지. 왜? 에너지는 에너지를 겁나 많이 소비하는 신체 기관 중에 하나야. 뇌도 알고 있어. 그래서 뇌를 함부로 에너지를 함부로 쓰지 않지. 그치? 에너지를 최대한 저장하면서 써야겠지. 그치? 그래서 최소한의 정보를 갖다가 처리하는 거잖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인데? 3번인데. 그래서 맥시멈 조심하라고 했던 거야, 내가. 본문에는 미니멈 인포메이션이지. 근데 여기 뒤에 봐봐. 최대한의 에너지 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거잖아. 그치? 에너지 보존 잘 지키고 그 에너지로 활용해서 결국엔 위에 있는 무슨 얘기야? most energy effective way가 이 얘기야. 그치?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방식으로 에너지 잘 보존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써야 될 거 아니야. 같은 얘기야. 이거 틀린 사람. 넘어가. 얘들아 5번. 아니요, 여기 봐봐. 여기 이 5번 해석해 줄게. attention 집중. 그러니까 주의. 우리가 집중하는 건 선별적이다. 선별적이다. 그래서 집중된 시각은 doesn't ensure perception. 지각, 인식을 보장하진 않는다. 이해됐어? 우리가 눈으로 어디를 응시하고 있어? 그지? 응시하고 있고 집중하는 것은 모든 걸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선별적이라고. 어떤 건 보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어떤 건 아닐 수도 있다고. 그래서 셀렉티브 쓴 거야. 그런 의미야. 자, 그래서 구현 집중되어 있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시각이 모두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걸 보장하진 않는다고. 맞는 얘기지? 정답 5번인 거야. 이런 문제 나올 거야. 내가 봤을 때. 시각이 이거 뇌 정보 처리 이 얘기에 이거 나올 거야. 알겠지? 끝!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